지금으로부터 3,300년 전 거대 문명국인 이집트는 최고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면엔 히브리족이라는 이민 노동자 노예들의 피와 땀이 서려 있었죠. 이런 초강대국 이집트에도 위기가 찾아옵니다. The Hittites are trying to cross the border. We're not. What I don't want to do and won't do is sit here and wait. 이집트의 왕인 파라오 세티의 명으로 승패를 점쳐보는데 What do the entrails say? A leader will be saved, and his savior will someday lead. Be guided by omens. 모세스 장군은 미신 따위 믿지 않았습니다. Your first order of business when the time comes, you retire her. A real danger out there. Right the other way. 곧 왕위를 이을 람세스는 점괘 내용이 마음에 걸렸기에 도움을 거절하죠. 파라오 세티는 국가의 운명이 달린 이 전쟁에 모든 군용전을 쏟아붓는데 이들에게 각자 본인 소유의 칼을 바꿔 건네주며 서로를 도와 승전하길 명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함께 자란 람세스와 모세스, 이들의 어깨에 이집트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상대는 정교한 금속 가공 기술로 현터키 지역인 소아시아를 제패한 히타이트였습니다. 당시 철을 자유자재로 다루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주변 국들보다 군사적으로 큰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것이었고, 히타이트는 전차전에도 능했기에 전차 기동에 유리한 카데시 평원 지역 반대편에서 매복 은폐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집트는 아문, 라, 푸타, 세트 4개의 부대를 길게 늘어져 진격하고 있었는데 람세스가 직접 지휘하는 최전열의 아문 부대가 히타이트군을 발견했을 때는 이미 뒤처진 3개 후속 부대 중에 중앙에 위치한 라 부대가 히타이트 전차 부대에 의해 괴멸된 상황이었죠. 히타이트 전차는 3명의 병사가 탑승할 정도로 크고 무거웠으며 높은 화력을 지니고 있었는데 이집트 전차는 비교적 작았지만 바퀴축을 뒷부분에 달아 기동력이 높았습니다. 람세스의 아몬 부대가 매복 중인 히타이트군의 전열을 무너뜨리는 기습을 시작으로 아프리카와 아시아를 대표하는 2개의 거대 태국들이 충돌합니다. 모세스 장군이 네아린 용병 부대를 이끌고 나타나 람세스를 지원하자 전력 우위를 지니고 있던 히타이트군도 좌우로 기습을 막아내느라 도전합니다. 기원전 2000년경 아나톨리아에서 정교한 금속 가공 및 재련 기술로 급성장하여 근처의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에 큰 영향을 끼치고 바빌로니아를 압도하며 명시공인 철의 제국으로 서아시아를 제패한 히타이트. 기존 전차 바퀴의 나무판을 바퀴살로 바꿔 혁신을 이뤄낸 저력이 있는 만큼 이집트에게는 위협으로 다가오게 되는데 람세스가 죽을 고비를 맞이하는 순간 모세스가 이를 발견하고는 람세스를 구출해주려 합니다. 위기에 빠진 지도자를 구한 자가 새로운 리더가 된다는 전기의 내용 때문에 람세스 자신이 위험에 빠지더라도 모세스의 도움을 사양한다며 농담 반 진담 반 불편한 의중을 표현했던 것이었는데 결국 이런 상황이 나타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괴멸한 중앙의 라 부대 및 후속 부대 지원이 요원하자 이집트군은 히타이트 전차대를 현 시리아의 오론테스강 너머로 밀어낸 것으로 만족하며 막심한 피해를 입은 채 이집트로 퇴각하기 시작합니다. 향후 16년 동안 지속될 이 전쟁은 결국 평화조약으로 마무리되는데 인류 역사상 세계 최초로 성문으로 이루어진 이집트 히타이트 평화조약이 체결되었죠. 그러나 이집트와 히타이트는 서로가 카데시 전투의 승리를 주장하고 있어 아직까지도 의견이 분분한 고대 전쟁 중 하나입니다. The phrase. The slaves. Fine. Ramesses, What? take an interest in it. 실망스러운 전투 결과에 더해서 그 기록까지 조작하는 람세스의 행태를 보자 화가 난 파라오 세티는 왕자가 하기엔 천한 임무인 지방 출장 임무를 맡기죠. 죽을 뻔한 람세스를 구했던 것이 마음속 한편의 짐으로 남아있던 모세스가 람세스 대신 비돔의 노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먼 길을 돌아 막 도착하는데 비돔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무기와 식량 등을 비축해두는 개념의 국보성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비돔을 건설하느라 강제로 노역 중인 히브리인 노예들이 가득했죠. You get used to the smell. 모세스는 곧장 비돔의 총독부로 향합니다. Enjoying a good share of his resources. This isn't a job everyone wants to do, my lord. You know what the problem is? They reproduce like it's a sport. Then give me the truth. Let's go down and talk to them. By talking to them. By looking at them. When? They're a conniving, combative people. There's a difference. I'll go down there myself. 비돔 총독이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노예들의 폭동이 우려스럽다는 명분으로 더욱 많은 군부대를 지원해달라 요청하자 모세스가 총독의 반역을 의심하며 직접 히브리인 노예들을 시찰하며 폭동의 가능성을 가늠해보기로 합니다. Says he feels no pain, my lord.
Why whip him? 채찍을 맞던 노예 여호수아를 들어하고 이들의 원로들을 불러 얘기해 보는데 Come on, what do you pray for? We pray to see Canaan again. Your God? The God of Abraham? The God that says that you are special, that you are chosen. Let me tell you, come here. He's wrong. And next to that sedition, and next to that revolution, and it all starts with the elders. What's your name? My name is Nun. 눈이라는 노예는 어찌된 영문인지 모세스를 잘 아는 듯했고 시차를 마치고 총독부로 돌아가려는 그에게 여호수아를 시켜 쪽지를 건네죠. 총독부로 돌아가자마자 모세스는 모든 서류를 뒤지며 총독의 비리를 캐는데 Tell me, is there any more of my... They don't mind if we check. Of course I don't mind. You can stop living like a king. You're not one. 비돔에서 횡령을 일삼으며 호화롭게 살다가 임자 제대로 만난 총독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건넨 쪽지에 흥미를 느낀 모세스는 적힌 내용대로 눈을 찾아갑니다. 그곳에서는 눈을 위시한 히브리인 원로단이 모세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눈은 모세스에게 도저히 믿지 못할 얘기를 해주게 되는데 어디서 온지 모르는 첩자 둘이 이 대화를 엿듣고 있는 상황. 모세스가 태어난 해 그 해에 태어난 히브리인 노예 아기 하나가 성장하여 이집트에 큰 위협이 될 거라는 점기가 있었고 이를 들은 파라오 세티가 당시 태어난 히브리 노예 아이들을 모조리 나일강에 수장시켰으나 모세스는 겨우 살아남아 이집트 왕국에 입양됐다는 믿기 힘든 이야기였습니다. You expect a reward for this information? 이 내용을 엿들은 첩자들은 자신을 고용한 비돔 총독에게 모조리 보고하죠. 이집트 왕국으로 돌아온 신나는 모세스의 눈앞에 예상의 모습이 펼쳐지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정하던 파라오 세티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파라오의 급작스러운 승하에 부활을 통한 영생 그리고 천국행을 바라며 입을 벌리는 개구의식을 시작으로 죽은 자의 사후 여행을 기원하게 됩니다. 뜨겁고 건조한 사막 지역의 이집트에서는 사람이 죽어서도 썩지 않고 미라의 형태로 발견되는 경우가 자주 있었기에 자연적으로 사후 세계에 대한 생각이 이집트인들에게 자리 잡게 되어 죽음과 부활에 집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례 문서의 일종인 영원한 지혜 사자의 서에서도 천국행 내용이 집대성되어 있죠. 파라오가 된 람세스에게 누군가 찾아오는데 Wait, please. May I at least respond? I beg you. 비돔 지역의 총독이 횡령으로 채용될 위기에 처하자 파라오와 독대를 요청합니다. 모세스 장군의 출생 비화를 들은 람세스는 관련자들 소환해 문책해보는데 How do you know Moses? I helped raise you both. So you're not his sister then? 히브리인 유모를 의심하고 있는 상황. Place your arm on the table. Thank you. Do not take this any further. Are you quite sure about that? And if your answer is, are you his sister? No. 모세스도 눈에게 들은 내용을 완전히 믿지는 않았지만 유모를 구하기 위해 람세스가 원하는 답을 해준 것이었습니다. Allow me to talk to my mother. Yes. 확실한 증거가 없어 처형을 면했지만 아무것도 없는 시나이 반도 사막에 유배되어 생존을 장담할 수 없는 와중에 유모로부터 히브리인의 증표와 그녀가 모세스를 빼돌린 친누나라는 내용 또한 전부 사실임을 확인받습니다. 모세라는 이름도 히브리어로 물에서 건져냈다는 뜻이었습니다. 왕족에서 노예로 모두가 경외하는 장군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떠도는 유배자로 이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이집트 최고 군사 고문인자 사령관에게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모세는 말라 비틀어진 뜨거운 사막에서 선인장을 발견해 겨우 목을 축이는데 보찜 안에 태양빛을 반사하는 금속 물체가 있어 꺼내보는데 람세스의 칼이었습니다. 모세는 이대로 여기서 이렇게 죽을 수는 없었습니다. 비돔에서 만났었던 히브리인 노예들이 그토록 가고 싶어하던 땅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 무작정 동쪽으로 향하던 중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말까지 폐사하고 말죠. 지쳐 쓰러져 잠든 모세 앞에 자객 둘이 나타납니다. 장군 출신을 척살하기 위해 보낸 자객 숫자가 둘이라니 택도 없었습니다. 모세는 자객이 타고 온 말 두 피를 동반하여 동쪽으로 가던 길을 이어가죠. 시나이 반도 3분의 2 지점까지 내려오자 갈림길이 나타나게 되는데 모세는 홍해의 지류인 수에즈만 해안가를 따라가는 우측길을 선택합니다. 이집트 고센 땅에서 시나이 반도 홍해 지류 인근 길을 따라가는 루트를 꼼꼼히 기록하며 여정을 나아가는데 드디어 시나이 반도 꼭지점을 돌아 당시 간조 때 아라비아 반도를 건널 수 있는 얕은 티란 해협을 마주하게 됩니다. 모세는 티란 해협을 건너 현 사우디아라비아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아름다운 여인들이 우물물 근처에 모여있는 걸 발견하게 되죠. 목도 축이고 더러운 먼지도 씻어낼 겸 하여 우물 쪽으로 다가가고 있는데 이쪽 동네 건달로 보이는 양치기들이 나타나 아랑네들을 새치기에 우물물을 차지합니다. 모세는 아랑곳않고 우물에 끼어들죠. You? Where's your turn? Your animals away from the troughs. 칼 꺼내는 신용을 하자 황급히 도망가는 사내들. 그러고 여인들에게 편의를 베풉니다. Georgie. 이곳 미디안 땅에서 베푼 친절이 유모민 족장 이드로의 귀에 들어가 불려가죠. Where are you going? East. Committed some crime? With respect, your daughters invited me. You are welcome to get cleaned up before dinner if that appeals to you. And stay the night if you want. 모세는 생사를 넘나드는 유배 여정에 몸과 마음이 지쳐있던 터였는데 친절하고 착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니 이곳에 잠시 정착해도 괜찮겠다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모세는 족장 이드로의 딸 시보라와 혼인까지 하게 되죠. This is my wife. 이곳에 정착했고 또 가정이 생겼으니 히브리인 노예들이 그토록 가고 싶어하던 가나안 땅은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로부터 9년이 지났습니다. 이집트에서 신과 다름없는 파라오 람세스는 자신의 위대한 업적과 권위를 기리기 위해 국고성 람세 건설을 지시하는데 무덤 등의 다른 공사들에 밀려 지지부진하자 더욱 노예를 동원하라 지시합니다. I said per se. It should have been your first construction order on taking the throne. It's not done. It won't be long now. Get it done! Faster! 모세가 머무는 마을 뒤편에는 신성시대여 등반이 금시된 호렙산이 있었는데 모세가 양몰이를 하다가 도망가버린 양떼를 쫓아 호렙산에 오르게 되자 갑자기 호렙산 바로 위쪽에만 먹금이 끼며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모세는 원래 신 따위는 믿지 않았기에 거리낌 없이 호렙산에 올라 양몰이를 하죠. 좀처럼 말을 안 듣는 양떼를 쫓아 계속해서 산을 오르는 그때 떨어지는 바위와 흙더미에 깔려 옴짝달싹 못하는 상황에 처해버린 모세. 그의 눈앞에 불타는 나무와 한 소년이 나타납니다. Help me! I think my leg is broken. Who are you? I need a general. Fight who? For what? I think you should go and see what's happening to your people now. Who are you? 순식간에 꼬마는 사라져버리고 모세는 점점 의식을 잃게 되죠. 그러다 깨어나 보니 다리에 골절상을 당한 채 사경을 헤매다 구출되어 겨우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상황이었습니다. It was not a storm. Fine, fine, fine. The storm was something. Do you know what you sound like? 호렙산에서 마주친 꼬마도 그리고 그 소년의 메시지도 너무 생생했기에 가족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목숨을 건 도박을 하려 합니다. 이집트로 돌아가 핍박받는 동족인 히브리인 노예들을 해방시키려 하는 것이었죠. 노예들을 모아 그들을 훈련시켜 군사작전으로 이집트 군대에 대항하려 합니다. 9년 전 미디안 땅으로 건너왔던 피란 해협, 그 길 그대로 되돌아가는 모세. 시나이 반도 3분의 2 지점에 위치한 갈림길 돌탑은 여전했습니다. The sea. It's a narrow and dangerous path. 가본 적 없기에 잘 모르는 왼쪽의 산길, 저곳을 넘게 되면 홍해의 두 번째 지류인 아카바만이 나온다는 정보를 얻게 되는 모세. 드디어 이집트 비돔에 도착했는데 이곳은 생지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고된 노동을 하다 죽어버린 노예 시체들을 소각 처리해버리는 광경을 목도하자 더욱 서둘러 한 히브리인을 찾아갑니다. I remember you. Do you still feel no pain? 어쩐 일인지 잠이 오지 않아 왕궁의 군마들을 살펴보러 나온 파라오 람세스. I'm told I should address you as Ramesses. Is that why you only send two assassins? Hid your sword where you would find it. 모세는 군마를 훔치러 왕국 멤피스 마국간에 잠입했다가 람세스와 마주친 것이었죠. 오직 그의 해방만이 목적이었기에 람세스를 해치지 않았지만 신과 다름없는 파라오에게 칼을 겨눈 죄는 있을 수도 없고 있었어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히브리인 노예 거주지를 전부 뒤져 모세를 잡으라는 명이 떨어지죠. 모세는 히브리인 원로 눈의 집 아래 마련된 대피소로 몸을 피합니다. 비돔 총독이 파라오 람세스에게 밀고 했던 내용 중에 히브리인 원로들과 모세 접촉권이 있어 눈의 집에 들이닥치는 이집트군. 결국 수색대가 모세를 찾아내지 못하자 격노한 파라오 람세스는 히브리인 노예들이 모세를 잡아다가 바칠 때까지 히브리인 가족 구성원을 하루에 한 가정씩 처형하겠다고 엄포를 놓습니다. 평소 같으면 체념하고 당하고만 있었겠지만 이들이 의지하고 바라볼 장군 출신 리더라는 구심점이 생긴 이상
핍박과 억압으로 짓눌려 있던 자존심과 분노감이 터져버리며 이집트 대항군 결집에 물밀듯이 참여하게 됩니다. 군사용 칼 재련부터 해서 활 제조 등의 무기 생산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쉬지 않고 활 쏘기 등의 부대 전투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으며 신체 조건이 우수한 장병들을 선발하여 정예 기병대도 창설합니다. 이집트 군부대에 비해 숫자가 턱없이 부족한 모세의 부대는 주로 야밤에 레지스탕스 활동을 전개하는데 깊은 창고에 비치된 향유 기름을 태워 창고로 날려버리며 식량, 샘필품 등을 전소시켜 이집트에 혼란을 야기합니다. 오밤중에 자다가 놀라서 깬 이집트 경비부대원들이 황급히 달려나가 보지만 이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모세의 부대는 멀찌감치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나일강을 통해 왕국 멤피스, 고성 라암세 비돔 등지로의 이동을 차단하는데 물자로 옮기는 수송선과 세금, 특산물 등의 공납품을 싣고 가는 조은선을 보라살로 기습 공격하여 모조리 태워버립니다. 승산이 거의 없는 전면전보다는 이렇게 보급을 방해하여 이집트인의 여론을 히브리인 노예들의 해방 쪽으로 변모시켜보려 한 것이었는데 큰 오판이었습니다. 오히려 히브리인 노예들에 대한 이집트 시민들의 분노는 격해졌고 파라오 람세스는 대규모 진압 부대를 동원하여 히브리인 거주 지역을 이집트 뒤지며 무고한 양미들까지 학살하게 됩니다. 압도적 전력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의 무력 투쟁은 결국 부작용만 유발하게 되었습니다. Now you're impatient. At this rate, it'll take years. A generation. Reaction still. If you're not going to listen to me, then why did you take me away from my family? For now, you can watch. 모세의 무력 투쟁이 별 효력이 없자 알 수 없는 정체의 손이 몸소 나섰는데 이집트인들이 믿는 여러 신들을 모조리 굴복시킬 거라 호언장담합니다. 갑자기 나일강의 악어떼가 극도로 흉포해져서 선박을 공격하는가 하며 악어들끼리도 서로 물어 죽이며 죽음의 회전으로 신체 부위가 뜯겨져 나가자 순식간에 나일강은 피로 범벅이 되며 붉은색으로 물들게 됩니다. 나일강이 피로 물들자 물고기를 비롯한 물속의 모든 생명체들이 폐사하는데 이런 현상이 일주일간 지속됐기에 람세스가 제사장을 시켜 원상복구를 지시해보죠.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었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난데없는 이 재앙에 속수무책으로 그저 손 놓고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나일강뿐만이 아니라 이집트에 존재하는 모든 물들이 적조 현상을 띠며 생명의 근원인 물이 죽음의 무덤으로 바뀌게 된 것이었고 이집트인들은 절망하죠. 곧이어 이집트 땅을 개구리 떼가 뒤덮게 되는데 이집트인이 풍요의 신으로 여기며 나일강의 장마를 가져다 준다고 믿는 개구리 머리의 헤케트 신을 응징하는 두 번째 재앙이었습니다. 그 많던 개구리가 전부 죽자 이번엔 각닭이 파리 등의 벌레가 들끓기 시작하죠. 세 번째 재앙인 각닭의 출현으로 이집트의 대지이신 개부의 무력함과 네 번째 재앙인 파리떼의 출몰로 풍뎅이 모양의 이집트신 케프라를 응징한 것이었습니다. 이로써 물과 땅 그리고 하늘까지 가장 중요한 환경을 관장하는 존재가 이집트 신들이 아님을 인식시킵니다. 게다가 처음으로 인간 신체에 병이 생기는데 독종이라는 악성 종기 피부병이었죠. 이집트의 의학의 신 이모탭을 심판하는 증거였습니다. 재앙의 강도는 점점 강해집니다. Speak up. It's in Hebrew. Hebrew. 모세가 보낸 백마에는 히브리어로 이제 협상을 할 때라는 말이 쓰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람세스로부터 되돌아온 대답은 노예들의 노동 강도 2배 증가, 그리고 벽돌 등의 건설 자재를 만들 때 필수 재료의 지원을 줄이는 등의 보복 조치가 단행되어 버립니다. 업무를 마치고 왕국 멤피스로 돌아온 파라오 람세스. 왕의 에마가 메마디 비명을 지른 채 쓰러져 죽어버립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벌어진 일이라 람세스는 당황하는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죠. 히브리인 노예들의 가축들을 제외하고 이집트 전역의 가축들이 죽어나가는데 황소의 모습을 한 이집트의 신 아피스, 헬리오폴리스 그리고 목축신 바축을 악질이라는 가축 돌림병으로 응징을 해버리죠. 곧이어 사막 지역에 우박이라는 기상이변이 발생하게 되는데 히브리인 노예들의 밀집 거주 지역인 고센 땅을 제외한 이집트 전역에 내리고 있습니다. 이집트인들이 숭배하는 습기의 신 테프누트, 농업의 신 이시스, 대게의 신 슈, 이들에 대한 믿음이 헛된 것임을 깨닫게 함과 동시에 보리와 섬 같은 농작물 그리고 축산으로 키워지는 동물들까지 거대 우박으로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집트가 문명을 꽃피운 데는 나일강 인근에 정착해 농사를 지었기 때문인데 이런 농경사회에서 최악의 재앙 중 하나가 바로 메뚜기 떼였습니다. 곡식과 추수를 담당하는 오시리스 신은 이집트인들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의미였습니다. 메뚜기 떼는 자연상태의 농작물뿐만이 아니라 도시까지 침범하여 곳곳에 곡물, 식물까지 전부 먹어치워버리며 심각한 기근을 초래합니다. 이젠 최후의 보루인 군량미를 풀어 백성들을 구휼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오기 시작하죠. An act of mercy. Your people are starving. People have plenty of water.
람세스가 구혈체까지 거부하자 굶어 죽거나 처형당하나 죽는 건 매 한 가지인 이집트 시민들이 물량미가 보관된 창고를 습격해 곡물을 탈취하는데, 이런 행위는 이집트 절대자 파라오에 대한 있을 수 없는 모독이었기에 군대를 동원해 즉결 처형하죠. 대노한 람세스가 직접 지켜보고 있는 상황. 불량미 창고를 털어버린 이들에 대한 무자비한 진압이 계속되는 그때 3일 동안 이집트의 어둠이 내리자 태양신 라가 퇴색됩니다. Is that you? One more thing happens. You see every Hebrew child drowning in the Nile. I am the God! I am the God! 모세도 이집트인들이 고통받는 걸 반기지는 않았습니다. To see the people who I grew up with suffering this much. I want to see them on their knees begging for it to stop! You cannot do this. 신이거나 신의 사자로 보이는 이 소녀는 역대급 대재앙을 마음먹은 듯 했습니다. 양의 피를 무기둥에 바르지 않은 집안의 첫째 아이는 모두 죽을 거라 하죠. 모세는 히브리인 노예들에게 이 역대급 대재앙을 피할 방법을 알려줬지만 이집트 시민들은 그 누구도 양피를 문 앞에 바르는 행동을 취하진 않았습니다. 지구가 자전할 때 추분점 세차 운동으로 인하여 축이 여건뿔 모양을 취하는데, 이로 인해 당시엔 황수자리 시대가 끝나고 양자리 시대에 돌입할 때라 양을 제물로 삼고 양피를 발라 동족임을 확인하고 결속을 다지는 데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고 어둠이 이집트 전역을 뒤덮죠. 암흑은 이집트 왕국 멤피스까지 들이닥치는데 왕실의 촛불도 꺼져버리고 Ramesses. 파라오 람세스의 장자 또한 이 불행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이집트에는 자식을 잃은 부모의 통곡 소리가 가득 찼죠. 다음날이 되고 람세스는 군부대를 이끌고 모세가 있는 고센 땅에 들이닥칩니다. 이집트 군대와 히브리 민병대가 대치하고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람세스와 모세가 걸어나와 마주하죠. Their children died last night. No Hebrew child died last night. Every one of you! Back to the homeland of your dreams. Back go! 드디어 파라오 람세스의 입에서 히브리인들을 놔주겠다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모세는 자신의 유배 경로를 검토하며 시나이 반도 남쪽 보질 중요한 여정을 40만 명이라는 엄청난 인파를 이끌고 이집트 고센 땅을 떠나게 되는데, 로마에서 이집트를 가리키던 아이깁투스의 한자 음자 표기가 애급이라 노예들이 대규모로 이집트를 탈출하는 이 장면을 우리는 출애굽이라 부릅니다. 과거 비옥한 처수달지대로 불리었던 가나안 땅에서 이집트로 이주한 이들이 노예로 살다가 400년 만에 자유를 찾아 고향을 향해 돌아가는 대장정이 시작됩니다. 히브리인 노예들을 놓아준 뒤 깊은 고민에 빠진 람세스. 이집트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던 람세스 지세에서 노예들의 탈출은 큰 오점이었습니다. 파라오는 600대의 특수전차를 비롯한 이집트의 모든 전차를 동원하여 총 1000대의 전차, 4000명의 병사를 이끌고 쉬지 않고 히브리인들을 뒤쫓는데, We should rest. We're not safe until we cross the sea. Ramesses. 4,000 men. 람세스는 국가노동력공의 국적 문제로 노예들을 회수하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들을 전부 죽여 다시는 파라오 권위에 도전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The longest, easiest route is down the western coast. The mountains. Why? Why don't we take that route? Too narrow. For Ramesses' chariots, he couldn't follow. That will give us needed time. 모세는 갈림길에서 가본 적 없는 산길을 선택하는데, 모세가 이끄는 히브리인들의 우마차들마저 버리고 가야 하는 험준한 루트라 이제 이 사막지대에서 생존할 수 있는 시간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결국 밤낮으로 쫓아온 이집트 추격부대도 돌탑이 있는 갈림길에 다다르죠. They didn't think they could with us. 전차를 버리고 쫓으면 놓칠 가능성이 높기에 람세스는 전차 추격을 강요합니다. 한편 산을 넘는 데 성공한 모세 무리 앞에 드디어 바다가 펼쳐지죠. 하지만 모세가 건넜었던 간접대 불이 빠지는 그 얕은 바다가 아니었습니다. This isn't the straits, is it? No. 전차 부대를 피하려 선택한 이 산길은 티란 해협이 아닌 현 유에이바 쪽으로 이어져 있었는데, 썰물 때도 수심이 100m가 넘는 바다라 건너기는 무리였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이었죠. 람세스에게 전차가 없더라도 보병만으로도 쫓아올 테니 히브리인 노예들은 이 낯선 타지에서 기구한 생을 마감할 것이 자명했습니다. 그때 유성이 하늘을 가르며 떨어지고 시끄러운 소리에 잠에서 깬 모세가 주위를 둘러보는데 갈매기 떼가 보입니다. 어젯밤 낙심한 채로 바다에 던져버린 람세스의 칼이 모세의 눈에 들어오죠. 유에이바 앞바다의 수심이 빠르게 얕아지고 있었고 물고기가 드러나니
배고픈 갈매기 떼들이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유성 때문인지 혹은 한동안 보이지 않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소년 덕분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지금 바로 바다를 건너야 한다는 것은 확실했습니다. What is it? We need to cross here. 이렇게 홍해 바다를 건너는 히브리인 노예들의 후손들이 훗날 가나안 땅에서 다윗과 솔로몬으로 유명한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게 되는데 남쪽에 유다 왕국과 분단되며 남북으로 갈라진 뒤 이들은 타국에게 멸망하게 되죠. 그래도 이들의 정신을 잇는 후예들이 2500년 후 이스라엘이라는 현대국가를 건국하는 저력을 보면 놀라울 따름입니다. 비탈길임에도 불구하고 전속력으로 전차를 몰고 쫓아오는 이집트 추격대. 현대인들이 꼽는 가장 화려한 이집트 왕조 시기가 역시 람세스 2세 치세기인데 저같이 무교인 사람들이 보기에도 매우 유익하고 흥미로운 이야기가 출애굽기입니다. 멀리서 이집트 추격부대가 쫓아오는 걸 보게 된 히브리인 노예들이 홍해의 아카바만 도하를 급히 서두르다가 아수라장이 되어버리죠. 모세도 코앞까지 쫓아온 람세스 추격부대를 두 눈으로 확인합니다. 그간 키안이 파라오 람세스에게 속도를 줄여 진격할 것을 진언하지만 마음이 급한 람세스는 키안의 말을 무시한 채 전속력으로 돌격을 고집하자 낙마자가 속수하기 시작합니다. 세 개의 추격 부대 중 최전선에 위치한 람세스 부대를 제외한 나머지 두 개의 후속 부대가 낙사로 전멸하죠. 그러나 한 개의 전차 부대만으로도 40만의 비무장 양민들을 수장해버리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카바만 절반 부근을 넘어선 히브리인 노예들. 전차로 쫓아가면 몇 분 내에 따라잡을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다만 해저 지형이 고르지 않아서 곧장 직선으로 달릴 수는 없기에 시간은 더 벌 수 있겠지만 이들이 안전하게 건널 때까지 모세의 민병대가 죽음을 각오하고 소수로라도 이집트 추격부대에 맞서 항거하기로 하죠. 나라를 이끌 진정한 리더 집단은 무사시에 백성들이 후퇴하는 방향과는 반대로 적에게 달려나가며 맞서는 능력 있는 군인이어야 한다는 말이 납득되는 장면입니다. 현대전도 무사시에는 사회 지도층 인사들인 정치인, 관료, 기업인, 학자 등은 그 어떤 국민들보다 빠르게 몸을 피하고 숨겠지만 군대 이 단 하나의 집단만이 적을 향해 달려가는 유일한 국가 조직체죠. 훗날 히브리인 노예들의 후예들이 건국한 현대국가 이스라엘도 누구보다 어려운 환경에 즉 수많은 적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상황이지만 함께 이런 고난을 이겨내고 생존을 위해 유연한 사고를 통한 혁신을 생활화하죠. 물이 빠졌었던 홍해바다에 어마어마한 규모의 바닷물이 다시 들닥치는데 홀로 남겨진 백마가 전속력으로 달려 피하려 해보지만 역부족입니다. 시속 88km 속도로 달리는 말과 비교해보면 바닷물의 속도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We must leave! 더 이상은 무리라고 판단한 이집트 국왕 키안이 회군을 명하고 모세의 민병대도 돌아가자 이제 이곳에는 모세와 람세스만이 남게 됩니다. 이집트 왕실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누구보다 가깝게 지낸 이 둘의 운명은 결국 통합될 수 없는 민족적 정체성으로 인해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데 모세도 거대한 파도에 휩쓸리게 되고 회군 명령을 받고 급히 퇴각하던 이집트 전차부대도 대부분 수장되게 됩니다. 무사히 홍해바다를 건넌 히브리인들의 신분은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 이들은 자유를 얻게 되지만 그 과정은 파란만장했습니다.